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달에 심지 않으면 1년 동안 두고두고 후회할 땅속 작물 10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텃밭 작물 10가지 모두 다 땅속에서 결실을 맺는 특별한 작물들이니까요. 오늘 내용만 잘 확인하신다 하더라도 텃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땅속 작물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4월달에 심지 않으면 1년 동안 후회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라면 딱 4월달에만 심을 수 있는 땅속 작물이 있는가 하면 봄과 가을 재배가 가능하지만 봄에 심어야지만이 그의 수확은 물론이고 재배 기간도 단축되기 때문에 노동력을 확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가을에 심는 것보다 병충해 걱정 없이 재배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필요하게 노동력이 추가되는 것은 물론이고 농약을 방지하면서 재배를 진행해야 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셔가지고 4월달 지나가기 전에 이와 같은 작물들 놓치는 일 없이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작물로 생강인데요. 생강하게 되면 씨 종광을 구입해서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중순 정도에 심어주는데요. 생강하게 되면 이렇게 4월달에 심어가지고 10월달, 그러니까 설이 내린 직후라든지 아니면 설이 내리기 직전에 수확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재배 기간이 상당히 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생강을 심을지 또는 생강 대신에 다른 작물을 심을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땅속 작물 10가지 같은 경우에는 모두 땅속에서 결실을 맺다 보니까 밭 만들기 과정에서 꼭 토양살충제를 넣어주셔야 되고요. 기계가 없다면 밭 가기가 정말 어려운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깊게 밭을 갈아주셔야 됩니다. 생강 재배 팁을 한 가지 드린다면 생강 재배 과정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것이 생강을 심고 이후에 싹이 안 올라오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씨 종광을 구입하실 때 약간 싹이 난 것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다른 작물보다 좀 싹이 늦게 나올 뿐이지 풀 관리만 잘 해준다면 한 달 안쪽으로 생강 싹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종광 구입하실 때 약간 싹이 돌출된 것을 구입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땅콩인데요. 땅콩도 생강과 마찬가지로 중부지역 기준 했을 때 씨앗으로 4월 중순에 가장 많이 씨앗 파종해 주는데요. 생강보다는 조금 더 재배 기간이 짧지만 이렇게 4월달에 심어서 9월이나 10월 초에나 수확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땅콩을 심을지 또는 다른 작물을 심을지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땅콩 또한 재배 기간이 길고 땅속에서 성장하는 작물이다 보니까 밭 만드는 과정에서 토양살충제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땅콩 씨앗을 파종하기 전에 밑거름을 충분히 넣고 밭을 완성해 줍니다. 생강과 마찬가지로 땅콩 재배 팁 한 가지를 알려드린다면 땅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도 자방병이 줄기에서 생성돼가지고 이 자방병이 땅속을 파고들고 그 아래에서 땅콩이 달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용 비닐 멀칭이 아니라 일반 비닐 멀칭을 하고 이 땅콩을 심었다면 6월달에서 7월달 정도에 땅콩 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땅콩의 꽃이 피고 진 이후에 자방병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때 맞춰가지고 비닐을 둥글게 찢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방병이 땅을 뚫고 땅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해주지 않게 되면 땅콩의 자방병이 비닐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땅콩 수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꼭 염두하셔가지고 6월달에서 7월달 정도에 꼭 비닐 찢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당근인데요. 당근은 사실 봄 재배와 가을 재배 모두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달 심기를 더 추천드리는 이유라면 봄 재배는 이렇게 4월달에 씨앗 파종하지만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1년 중 가장 더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에 이 당근 씨앗을 파종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더 큰 문제가 당근 씨앗은 광발화 씨앗인데 아주 얕게 당근 씨앗을 파종하고 이후에 소나기라도 한 차례 오게 되면 씨앗이 모두 유실돼 버리는데 이 시기에 워낙 소나기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당근 씨앗을 파종하고 싹조차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이렇게 4월달 당근 씨앗 파종을 추천드립니다. 당근 재배 과정에서도 팁 하나를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근 씨앗은 광발화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얕게 씨앗을 파종해 주시고요. 발화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그런 텃밭 작물이기 때문에 당근 씨앗을 파종한 다음에는 물을 흠뻑 주시고요. 그리고 틈틈이 오셔가지고 당근 싹이 나올 때까지 두둑 흙이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대주셔야 됩니다. 당근 하게 되면 꼭 직파를 해야 되는 작물이다 보니까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한두 차례 성공하게 되면 이후부터는 당근 재배만큼 또 쉬운 것이 없으니까요. 매번 실패해가지고 올해는 심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계셨다면 올해 다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봄무인데요. 무 또한 가을 재배와 봄 재배 모두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4월 초에 심는 봄무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라면 가을 무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쯤에 씨앗 파종하다 보니까 이후에 충피해가 정말 많은 것이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봄무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월 말부터도 씨앗 파종 가능하고 이렇게 4월 초에 봄무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벌레 걱정 전혀 할 것 없이 무농약으로 이 무를 재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봄무를 4월 초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6월 초에서 6월 중순 정도에 봄무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고요. 재배 팁이라면 보통 줄 파종해서 이 봄무 씨앗을 파종하실 텐데요. 씨앗 파종한 이후에는 한두 차례 소금 수확해가지고 꼭 제식거리를 15cm 이상 확보해가지고 큼직한 무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돼지감자인데요. 돼지감자를 소개해드릴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죠. 작은 텃밭에는 어울리지 않는 텃밭 작물이고요. 한 해살이 작물이 아니라 여러 해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자란 돼지감자 줄기 같은 경우에는 사람 키보다도 더 높게 성장해서 보통 2m 이상까지도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물에 그늘을 생성해서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감안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텃밭에 심어 재배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번식력도 워낙 강하다 보니까 검색 부직포를 덮어가지고 일정 공간 이상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가면서 재배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 텃밭에는 물론 이 돼지감자가 심어져 있는데요. 돼지감자 같은 경우에는 덩이 줄기인 이 돼지감자만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4월달에 씨 돼지감자를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5월달부터 꽤 오랜 기간 이 돼지감자 순을 수확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봄에 나는 그 어떤 나물보다도 영양가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덩이 줄기인 돼지감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새순 수확까지 고려해가지고 이 돼지감자를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작물은 우엉인데요. 우엉하게 되면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먹는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텃밭에서 우엉을 어떻게 재배해야 되는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엉하게 되면 뿌리만 먹을 수 있다라고 아는 경우가 많이 계신데 뿌리뿐만 아니라 잎도 수확해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이하게도 1년살이 작물이 아니에요. 2년살이 작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4월달에 씨앗 파종하게 되면 그해 봄은 물론이고 가을 그리고 다음해 봄에도 이 우엉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텃밭의 경우라면 이렇게 뿌리 수확을 목적으로 해서 우엉을 키우기보다는 잎 전용 우엉 품종도 따로 있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뿌리 우엉은 재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은 잎 우엉 씨앗을 구입해서 심어 재배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 우엉 재배에 대한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좀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촬영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작물로 도라지인데요. 도라지도 봄과 가을 재배 모두 가능하고 보통 1년이 아니라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재배해야 되는 그런 작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4월달에 씨앗 파종해가지고 그의 수확을 마무리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한 해만 키워서 수확하게 되면 도라지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고 약효도 물론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나물로 먹기에는 이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재배 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도라지를 텃밭에 심지 못했다면 올해 이렇게 4월달에 씨앗 파종하셔가지고 가을은 물론이고 겨울까지도 지속적으로 건강이 좋은 이 도라지를 캐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감자인데요. 아니 감자를 4월달 작물로 소개한단 말이야. 감자 하게 되면 3월을 대표하는 작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월 땅속 작물로 소개해드린 이유라면 중부적 기준 했을 때 4월 초까지 이 감자를 심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라면 중생종이나 만생종처럼 재배 기간이 긴 품종을 선택해서 심어주시면 안 되고요. 수미감자처럼 조생종, 그러니까 재배 기간이 짧은 씨감자를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린다면 이렇게 늦게 심어줄 때에는 요즘은 싹을 내가지고 아무리 작업까지 해가지고 판매되는 씨감자도 있더라고요. 이와 같이 싹을 내서 판매되는 씨감자를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4월 중순까지도 이 봄감자를 심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4월이니까 감자는 심지 못해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싹을 낸 감자를 구입해가지고 심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더덕인데요. 더덕은 도라지와 마찬가지로 심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고 2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키워 재배하는 것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요. 이렇게 4월달에 심어가지고 1년만 키워가지고 나물로 활용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라지 하게 되면 1년이 아니라 꽤 오랜 기간 재배해야 돼 라는 생각 때문에 텃밭에 심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았다면 올해 한번 이렇게 4월달에 심어가지고 도라지와 함께 가을은 물론이고 올해 겨울에도 건강이 좋은 이 도라지와 더덕을 수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작물로 알타리인데요. 알타리 또한 봄과 가을 재배 모두 가능하지만 가을 재배 같은 경우에는 8월 말에서 9월 초에 씨앗 파종하다 보니까 농약 없이는 사실상 재배 불가능한 그러니까 벌레 피해가 상당한 작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른 봄에 알타리 씨앗을 파종할 경우에는 점점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재배 기간이 단축되고 그리고 벌레 피해도 거의 없다 보니까 무농약으로 이 알타리를 심어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알타리 같은 경우에는
본무보다도 재배 기간이 짧다 보니까 이렇게 4월 초에 알타리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5월 중순에서 5월 말 정도에 이 알타리를 수확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4월 달에 심지 않으면 1년 동안 후회하게 될 땅속 작물 10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정말로 4월 달이 아니면 올해 심지 못하는 작물도 있는가 하면 가을에도 물론 심어 재배할 수 있지만 봄에 심게 되면 재배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병충해 걱정도 없다 보니까 초보자도 충분히 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4월 달이 가기 전에 이 10가지 작물 확인하신 이후에 꼭 심어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